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통일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대외 통일 공공외교, 평통 자문회의와 통일 공공외교, 안보 공공외교,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통일 공공외교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대외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평통 자문회의와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안보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공공외교.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Public Policy for the Korean Unification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Korean Unification, 한국의 통일, 한반도의 통일. 결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적인 환경 조성 또는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외교입니다. 그 대상은 누가 될까요? 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은 통일을 해야 되니 북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일 수도 있고 또 해외의 국민들 및 정책 결정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과 관련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공공외교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 공공외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통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 공공외교의 성격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일 공공외교라고 할 때 북한 대중들을 얘기한다면 대북 통일 공공외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 북한 인민들에게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를 한다면 대외 통일 공공외교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 통일 공공외교는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 있는 해외 주요국 대중과 정책 영향력 있는 인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 공공외교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초점이 통일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 공공외교는 한국에 특화된 공공외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지금 분단된 사실상 유일한 국가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베트남 그리고 독일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은 아직도 분단된 채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통일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공공외교는 기본적으로는 정책 공공외교랑 연관되지만 개발 공공외교라든지 기업 공공외교라든지 문화 공공외교와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또 한반도가 평화적인 체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 공공외교 혹은 안보 공공외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구축하는 그러한 피스 빌딩과 관련된다든지 또는 구축된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피스 키핑과 관련된 것이 안보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인데 이 부분과도 통일 공공외교는 연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공공외교 누가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공공외교의 주체가 다양합니다만은 이 통일 공공외교는 지금까지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하다가 한국에서의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정도부터죠. 그때부터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포용 정책이 나오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했습니다. 가령 지방정부, 한국의 지방, 경기도, 서울, 강원도, 다양한 지방들이 있죠. 또는 민간 NGO들, 비정부 기구들, 기업들, 이런 것들이 통일 공공외교의 주체였고요. 특히 재외동포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도 통일 공공외교와 연관돼서 주요한 역할자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정부 역할을 알아볼까요? 지방정부는 2000년에 6.15 남북선언 이후에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각 지방정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협력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기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질까 하는 법적인 제도인 조례 같은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제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기관과 자매 결혼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여 공공외교랑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개발협력, 북한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공공외교라고 하지만은 또 내용상으로는 기여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민간단체들은 어땠는가? 이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끼리는 적대적일지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가 이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본부 같은 경우 또는 정토회라고 하는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게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반 대중들과도 직접 접촉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남한 정부, 북한에서 남측이라고 얘기하는 남한 정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용인이 되고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증대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통일공공외교에 있어서의 민간단체 활동이 활발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통일공공외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통일공공외교를 정부 측에서 할 때에 대부분이 분단 과정에서 또는 적대적 과정에 있어서는 선전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 체제 경쟁을 했기 때문이죠.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 그래서 휴전선, DMZ의 확성기 방송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양측이 서로 자기 체제가 우수하다고 선전을 하는 것이죠. 혹은 모델 빌리지라고 그럴까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마을을 만들어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북 포용 정책이 나오면서 좀 더 공공외교라는 측면으로 변화를 했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들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 식량 지원, 쌀 같은 경우 또는 의약품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또 경제협력도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도에는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은 금강산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산으로 알려져 있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유지 지속됐었고요. 또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성공단을 방문을 해서 개성 지역에 대한 관광을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은 또 스포츠 교류가 있습니다. 1998년에 현대라는 대기업의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서 방북을 했습니다. 그 소를 북한의 농촌에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 현대그룹은 정주영의 호를 따서 류경 정주영 체육관도 만들고 또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특히 한류가 번지면서 예술단 교류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남북 교류는 그 자체가 공공외교적 성격이 있는 것이죠. 문화 공공외교적 성격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2018년 4월에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사절단이 와서 참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교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때를 기점으로 남북 간에 있어서 사실상 단절이 됐고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통일 공공외교라는 것이 정책 공공외교처럼 정치적인 정세 변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정세 변화는 북한에 대한 것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반면에 외국에 대한 대외 통일 공공외교는 계속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통일 공공외교에 있어서 대외적인 측면은 4개 강대국들과 통일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호 인식을 좋게 한다든지 하는 측면들, 또는 정부 기관으로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평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평통의 공공외교가 있고요. 또 평화공공외교로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에 대한 측면 또는 한국의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평화적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공공외교까지 포함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공공외교 또는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하나의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통일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2018년 이후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통일 공공외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외 통일 공공외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의 일부분으로서 한국에 좀 더 특화된 그러한 공공외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